투데이 핫 뉴스 앤 인터뷰. 민선 7기 지난 3년을 오늘보다 나은 부평, 다 함께 행복한 부평을 위해서 힘쓴 차준택 부평구청장, 오늘 이 시간에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경인교통방송에 진짜 발걸음 힘드셨죠? 자, 카메라 보면서요. 네. 직접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준택입니다. 환영합니다. 아유, 지난 3년 동안 진짜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더 긴박하게 시간이 막 흘러간 것 같은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네, 뭐 작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있고 활동에 제약도 있고 했는데 네네. 제가 취임할 때 이제 부평의 새로운 10년을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약속드렸는데요. 지난 3년 동안 많은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캠프마켓 반환됐고 네. 문화도시 지정됐고 또 네. GTX B 노선도 예비타당성 통과하고 삼보급단 이전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고 네네. 저희가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고요. 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도시에 좀 활력이 불어 넣어졌고 예. 그래서 이제 부평의 어떻게 보면 가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그 1,300명 공직자들과 또 구민들과 함께 잘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제 임기가 1년 남았지 않습니까? 네. 공약 이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공약 이행률은 6월 말 기준으로 네. 현재 89%고요. 오, 이제 네네. 완료율은 51.4%인데 음. 총 35개 공약 중에 18개는 완료가 됐고 17개는 차질 없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네. 완료된 거는 뭐 여러 가지 둘레길이라든가 뭐 장난감 도서관, 네네. 500원 독서실 이런 것들이 됐고 이제 진행 중인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대규모 사업, 굴포천 네네네. 복원이라든가 11번가 재생 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착공식은 최근에 한 것도 있고 한데요. 예. 그런 부분들 잘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공약 이행률이 89%, 89점. 예. 네. 만족스러운 수치시죠?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이제 몇 %까지 달성하는 게 목표세요? 남은 1년 동안? 이행률이요? 네. 물론 100%가 100점, 목표이긴 100점을 합니다. 향해서.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민선 7기 이제 4년 차에 접어든 거네요, 그럼. 그렇죠? 네. 예. 마지막 1년 이제 또 불태우실 텐데 구정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구정 방향 가치 있는 성장으로 정했고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3년 동안 여러 네.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 도약의 디딤돌로 삼아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이 가치 있는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라는 거고요. 크게 좀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금 현재 지역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그렇죠. 크고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영세 상인 소상공인들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온라인 마케팅이라든가 시설 경영 현대화 사업 등 통해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네네. 그리고 부평역 인근 상권에도 좀 활력 불어넣을 걸 준비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문화가 좀 풍요로운 성장을 해보겠다라는 거라 지금 법정 문화도시로 많이 이제 기대감도 있는데요. 문화도시로 이제 부평에서 문화라든가 예술 공연들이 좀 곳곳에서 넘쳐나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네네네. 도시 재창조를 통해서 생태, 경제, 문화가 어우러지는 혁신적인 성장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캠프마켓을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 네. 그리고 굴포천 복원사업하고 11번가 도시재생 사업 이런 걸 통해서 부평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경제 제일 중요하죠. 경제 활성화, 그리고 또 문화 도시, 그리고 혁신적인 성장까지 이렇게 큰 세 개의 축을 알려주셨습니다. 올해 신년 인사 때 네. 안전 얘기 여러 번 해주시고 경제 얘기 기억납니다. 그리고 도시 네. 재창조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도시 재창조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굴포천 생태 복원 사업 착공식이 지난달에 있었다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또 지속 가능 부평 11번가 도시 재생 사업 진행 여러 가지 일이 지금 착착착 진행 중이에요. 네네. 네. 일단 굴포천 복원 사업은 지난 6월 11일에 저희가 착공식 갖고 인근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 주민들 초대는 못했지만 네네. 인근에 계신 주민들이 와서 이제 같이 함께 하시고 관심들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거는 네. 총 사업비 749억이 들어가서 2023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네.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는 상류 구간부터 저희가 복개된 주차장 구간을 뜯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심 속에서 생태하천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물고기라든가 그곳에 오는 새들을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래요. 물길이 살아나야 환경이 좋아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불포천. 예. 네, 그리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 11번가 사업인데 이거 예. 여러 가지 단위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핵심적인 거는 혁신센터를 조성하는 겁니다. 네네. 이게 지금 9월에 이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굴포 먹거리 타운 활성화라든가 굴포 하늘길 조성 이런 사업들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네. 발주를 앞에 두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서는 곳곳에서 좀 변화되고 있고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를 주민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요. 아유, 부평이 이제 막 더 활기가 넘치는 도시로 예,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 캠프마켓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오랜 세월 애쓴 곳인데 드디어 개방이 됐고 금단의 땅이라고 불렸던 D 구역도 올가을에 이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데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어떤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 지금 많이 듣고 있고요. 네. 인천시나 저희 부평구에서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지금 시에서 얼마 전에 10년 로드맵을 작성해서 2028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환경 정화가 우선이고 지금 진행 중인 A 구역 그 DRMO 지역이었던데 북서측 구역 여기는 지금 정화가 한 57% 이상 진행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B 구역 같은 경우는 그 야구장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올해 1월까지 해서 정화를 완료했고 다시 잔디를 심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2022년 9월까지 저희들이 환경 정화 완료할 거고요. 아까 네네. 말씀하신 D 구역은 올 10월에 이제 반환 예정인데 예. 그 이후에 이제 환경 기초 조사를 하고 2024년까지는 정화 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기본적으로는 역사 문화 공원으로 조성을 할 거고요. 네. 이게 다른 도시에 있는 어느 공원과는 좀 차별화되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역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일본 일제 강점기부터 미군 주둔까지 그래서 그러한 부분 그리고 음악이 활발하게 이제 펼쳐졌던 대중가요의 발상지라고도 뭐 얘기하시는 분도 그래요? 있는데 예, 네네. 그런 부분 접목시켜서 저희가 예. 특별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기대하겠습니다. 일이 지금 착착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잠시 45분 교통 정보 듣고 와서 우리 구청장님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정 사거리로 가볼게요. 임종철 통신원. 네. 인천대로, 그러니까 예전 경인고속도로죠. 서인천 나들목 쪽으로 약 1시간 전에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서인천 나들목이 약 한 200m 못 간 지점인데요. 그 영향으로 인천대로가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백범로 가좌 고가교를 넘어오는 차량들이 아주 힘겹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정사거리는 의외로 여유로워서 진행신호 2번 정도면 여유있게 벗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이어지는 벽돌막 사거리나 간석시장까지 긴 구간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가다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고 있는 여름물로 쪽에서는 지금 인천 축산물시장에서 여름물 사거리 신호 2번 정도고요. 동암 북부역 목간 지점부터 벽돌막 사거리도 짧게 밀려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원대로 쪽으로는 지금 십정사거리 석바위 가는 길 6공단 입구 교차로 지나면서 정체고요. 반대 석바위 쪽에서 오는 차량들은 십정사거리는 신호 1번, 이어지는 여름물 사거리도 진행 신호 2번이면 여유 있습니다. 십정사거리 부근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사고도 유난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갈산역 사거리 연결할게요. 장동훈 통신원. 네, 평촌로 수출공단 오거리에서 갈산역 사거리 진행신호 2번, 계속해서 갈산 사거리 쪽으로 구간에서 잠시 속도를 줄이고 반대 방향은 갈산 사거리에서 갈산역 사거리 끝차량 진행신호 1번이 조금 부족하겠습니다.
부평대로는 부평나들목에서 갈산역 사거리 쪽으로 서행, 계속해서 부평구청 사거리 쪽으로 지체되고 반대 방향은 한국GM 삼거리에서 갈산역 사거리 끝차량 진행신호 한 번이 조금 부족하겠습니다. 그 밖에 굴포로는 한국GM 삼거리에서 갈산 사거리 진행신호 2번 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갈산역 사거리 주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45분 교통정보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훈남이십니다. 하고 유아엠님 문자 남겨주시고 자주 방송 통해서 부평 소식 들려주세요 해주시고요. 우리 악동이님은 차준택 부평구청장님 살기 좋은 인천 위해서 힘써주세요. 그리고 이혜숙님 공약 이행률 90% 가까이 성공하셨다고요. 남은 시간 사업 잘 되실 거라 믿네요 하고 응원 문자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목소리가 너무 부드럽지 않으세요? 우리 청자분들 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부평 캠프마켓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또 주민들과 한국전력 사이에서 갈등이 극심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바로 삼산동 일부 지역 아래에 특고압선이 지나간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아이고 얼마 전에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이게 삼산동 특과 문제라고 했는데 네. 이제 3년 이상 지속되었던 갈등 아이고. 상황이었고요. 네. 얼마 전에 주민 대표 그리고 저 그리고 한 전 부사장해서 상생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동안 진짜 마음고생 많이 하셨던 주민 여러분들이나 학부모님들 그리고 함께 이 해결하는 데 노력해 주신 시민사회 정치권 한전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네, 네. 이게 이제 전자파가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특과압이 이렇게 가까운 데서 지나가면 되겠냐라는 데서 이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해서 시작된 건데요. 협약은 잘 이루어져서 네. 한전이 일단은 기존 15만 4천 볼트 지중 송전선 전력구에 이제 2023년 7월까지 34만 5천 볼트 2회선을 임시로 설치하고 네. 2단계로는 2027년 7월까지 그 지하 30m 이상 깊이의 345 킬로볼트 그 3회선을 신설하면서 네네. 아까 임시로 설치한 그 두 회선은 이제 제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부평구는 그 인허가 승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거고 주민들은 처음에 그 전자파 저감 시설 설치를 수용하겠다 이런 내용으로서요. 이게 네. 참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갈등 조정, 갈등 해소한 사례로 그리고 네. 주민들이 또 주도적으로 이런 거를 네. 이끌어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아, 그래요. 그렇게 땅속 깊이 지나가면은 그래도 안전하죠. 네, 훨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죠. 줄어드니까요. 그만큼 또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이렇게 또 이제 얼마나 그 묵은 갈등을 싹 해결해 내셨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경제를 위해서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청년 등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많이 힘드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저희들이 27억 원을 투입해서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부평 이음 카드를 작년 3월부터 발행해서 저희들이 현재 가입자가 한 9만 4천 명 되고 또 네. 누적 거래액도 1,78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캐시백 10% 그리고 혜택 플러스 가맹점에는 또 추가 혜택 5%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서 소비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영업자들도 좀 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카드 수수료도 전액 지원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의 그 퇴직금 성격이 강한 노란우산 공제 이것도 네네. 저희들이 10,000원씩 12개월 지원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이렇게 호응이 높습니다. 네. 네. 그리고 청년들 위해서는 저희들이 청년들이 창업했을 때 재정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예. 그 부분 많이 활성화되고 좋은 이제 성공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매우 네.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문화도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문화도시 사업 준비 상황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죠. 네, 문화도시 사업이 올해 이제 1월에 법정 문화도시 선정이 됐고 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조직 정비하는 데 방점을 뒀고요. 네네. 그래서 사업 계획서 제출하고 투자 심사 받고 또 예산 편성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 또 문화도시 센터를 지금 정원을 10명으로 확대해서 저희가 네. 운영하고 있고요. 예. 지난 6월 10일 날 이제 선포식도 갖고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그리고 문화도시 부평 그 BI 제작해서 저희들이 배포도 했습니다. 네네. 이제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건데요. 네. 문화둘의 시민회 구성해서 이건 이제 시민이 주체가 돼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거고요. 네. 문화둘의 사랑방을 여러 곳에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주민들은 또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그 캠프마켓이라든가 11번가 사업지 그리고 굴포천 보건 지역의 곳곳에 이제 전시장이나 공연장 네.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한 이제 문화도시 조성 기금 이건 향후 5년 후에 사업이 종료돼도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애청자 한 분이요. 구청장님 안녕하세요. 부계역 고가교 밑에 비둘기 분비물이 너무 지저분해요. 의견도 보내주십니다. 네, 저희들이 파악해서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그나저나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또 급증해서 너무 걱정인데 부평구 백신 접종 잘 이루어지고 있죠? 네, 접종은 차질 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현재 대상자가 16만 5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4만 명은 1차 접종 완료하셨고 네. 2차까지 완료하신 분은 3만 3천 명 그리고 얀센은 이제 1차로 접종이 완료되는데 그분들도 한 1만 1,000명 정도 맞으셔서 4만 4천 명은 접종이 완료됐고요. 잠깐만요. 이 네. 수치를 다 외우고 계십니까? 네, 원고 안 보시고 그냥 말씀하시네요. 아니 이 숫자를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이게 매일 자료를 보긴 봅니다. 와. 접종 현황이 네네. 매일 보고되고 저도 관심이 있는 사항이라 뭐 네. 구체적인 뭐 1,000단위 이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단하시네요. 큰 수치는 예. 네. 이렇게 청장님이 관심 갖고 다 외우실 정도로 지금 예방 접종은 잘 수월하게 잘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구청장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한 짧게 한 30초 정도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3년 동안 미래 성장 기반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부평의 핵심적이고 대형 사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차질 없이 잘 진행되게 노력할 거고요. 또 이제 시작될 만한 사업들은 저희들이 밑그림을 잘 그려나가고 준비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부평 앞으로 이제 다 함께 행복한 부평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부평에 계신 분들은 우리 구청장님이다 하고 좋아하십니다. 네, 항상 귀 기울여주시고요. 다음에 또 한번 또 출연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차준택 부평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달리는 라디오 1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